지구촌을 덮친 보건 비상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확산 일로입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치명률이 한국의 7배나 됩니다. 한국은 진정세를 보이긴 하지만 안심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는데요. 90세 이상 초고령자들이 병을 이겨냈다는 뉴스입니다. 의료진의 치료와 환자의 의지 덕분입니다. 노인을 차별하는 일부 외국 사례와 견주어 한국의 대응 방식이 감동을 주며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경북 경산의 93세 할머니가 확진 13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아 주목을 받았죠. 나흘 뒤인 25일에는 경북 청도의 97세 할머니가 완쾌해 다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재 포항의료원에서는 104세 할머니가 의료진의 혼신의 힘을 다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에 취약한 고령자 치료를 위해 국내 의료진이 쏟는 정성은 대단합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이 밝힌 87세 윤모 씨의 치료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노인은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하던 중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대구는 중환자를 수용할 병실이 이미 포화 상태라 방역당국과 의료기관은 전국 네트워크를 가동했고 전북대병원이 이 고령의 환자를 받았습니다. 응급차로 182km, 3시간 거리를 달려온 환자는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혼미했고 산소 포화도가 64%까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우선 환자의 호흡 보전 치료를 위해 기관 내삽관과 기계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각종 응급조치와 기저질환 대응 치료를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의료진들은 경과를 시시각각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방호복을 입고 2시간마다 2인 1조로 교대하며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더욱이 환자가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해서 회복되는 과정 중에 의료진은 종이에 글을 쓰는 수기 대화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치료에 임해야 했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친 환자는 다행히 상태가 호전됐고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일반 음압병실로 옮겨 치료 중이라고 29일 전북대병원이 밝혔습니다. 전국 곳곳 모든 의료진의 노력과 방역당국의 적절한 대처가 이번 사태의 치명률을 낮추고 있다는 찬사를 받습니다. 한국은 3월 30일 0시 기준 확진자 9,661명, 사망자 158명으로 치명률이 1.63%입니다.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확진자 97,689명에 사망자가 무려 1,779명으로 치명률이 11.03%에 이릅니다. 환자 10명 중 1명이 희생된 셈입니다. 이번 사태가 본격화되며 이탈리아 피에몬테주에서는 비상시 집중치료 대상을 80세 미만, 중증의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로 한정했다는 원칙을 정해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고령층을 제외하겠다는 조치로 이탈리아 의료진들조차 전쟁터에서나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희생자 대부분이 노인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 초기에 수습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 이건 도덕적인 부패라고 일침을 놓을 정도였습니다. 실제 스페인에서는 노인들이 양로원이나 요양시설에 방치된 상태로 발견돼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의료자원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에 서구식 실용주의가 잘못 적용된 예라고 지적합니다. 또 노인 배제는 서구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노출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나이가 아닌 증세의 경중에 따라 집중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의 방식에 세계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도 새삼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상 열도튜브였습니다.